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의 저자 주세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영상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저랑 같이 유니티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켓 통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유니티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뷰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제 책에 써있는 채팅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한번 책을 읽고 나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유니티 네트워크를 다루기 전에 이제 현대 보면 대부분의 모든 이제 게임들이 이제 보통 온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싱글은 싱글 그렇게 되는데 싱글 게임조차도 친구들과 점수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게시판, 그러니까 리더보드 같이 이제 점수 경쟁 이제 그 온라인 기록이 남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게임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중요한 게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유니티 네트워크는 어떤 거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소켓 통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소켓 통신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들 IP 많이 하는데 그 IP의 원래 그 줄임말의 철자 원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주고받는 프로토콜,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제 흔히 IP라고 하면 IP 주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다른 한 집에서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에 우편을 보내겠다 하면 B라는 집의 아파트가 그 B라는 집의 IP 주소고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호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호가 포트 번호입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통신에 필요한 거는 자신의 IP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 상대방의 IP 주소, 상대의 포트 번호. 우편을 보낼 때 보내는 이의 주소, 보내는 이의 뭐 통장 번호니 이런 게 번지수가 필요하고 또 받는 이의 주소, 받는 이의 주소가 이제 어느 아파트라고 하면 어느 아파트의 몇 호인지 그리고 또 포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켓 통신은 이제 보통 OS가 갖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제 접속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우리의 네트워크를 이 프로그램을 쓰겠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소켓입니다. 그래서 소켓이 뭔가라고 하면 통신에 필요한 어떤 접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소켓 통신은 절차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먼저 서버에서 소켓을 생성합니다. 소켓 생성하고 그리고 그 서버에서 자신의 IP를 이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는 자신의 IP 주소를 이 서버 프로그램에서 묵습니다. 연결을 하는데 그걸 바인딩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그래 넌 이 네트워크 시스템 자원을 활용을 해라 라고 하면 연결이 되었고 그럼 서버 프로그램에서 리슨 이런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타 시스템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시스템에서 이 IP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이 시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소켓을 생성하고 커넥트라고 요청하는데 커넥트 할 때는 서버의 IP와 서버의 포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서버의 IP와 포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바로 커넥트 요청이고 그래서 서버는 리슨 상태에서 커넥트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어셉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그거를 샌드 리시브 주고받으면서 클라이언트나 서버 측에서 소켓을 끊게 되면 연결도 해제되게 되죠. 디스커넥트 하는 방법도 있고 클로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소켓 통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은 그냥 기본 소양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소켓 통신의 기본이었고 유니티 네트워크를 보기 전에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클래스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 책을 보면서 아니면 유니티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유니티 스크립트 안에서 업데이트나 스타트 함수를 직접 호출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그건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이벤트로 호출시켜 주는데, 그것처럼 이 네트워크 함수들, 이벤트 함수 역시 자동으로 그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함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Player connected, 서버에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면 호출된 함수고, onServer initialized, 서버가 이제 연결이 초기화가 완료되면 호출되는 함수고, onConnect to server,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연결이 완료되면 이 함수가 호출되고, 또 onPlayer disconnected,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끊기게 되면 이제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on disconnect from server, 이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로부터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호출된 이벤트입니다. on failed to connect 되면 연결이 실패되면 호출되고 해당하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IP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의 on 네트워크 인스턴스를 하면 좀 더 설명드렸는데, 네트워크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또 자주 사용되는 문서는 서버 측에서는 몇 개의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동작하는 피어 타입, 이 피어 타입이라면 유니티 네트워크가 연결된 소켓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게 현재 클라이언트로 돌고 있는지 서버로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주요 이제 클래스 함수는 initialize 서버, connect, disconnect,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먼저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작업이나 실습을 하실 때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게, 유니티 제공하는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유니티 3D 에디터에서 에디터의 프로젝트 세팅에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인스펙터 창에 아래와 같이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사용하는데, 디버그 레벨은 디버그 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출력을 해주냐라는 것입니다. 오픈은 네트워크 상에서 주고받는 디버그 로그를 출력해주지 않고, 여기 안에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all라고 하면 피어 네트워크, 유니티 네트워크가 연결되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되었다, 서버가 끊겼다 등의 디버그 로그들이 이제 콘솔 창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샌드레이트는 유니티 네트워크에서 초당 몇 회 통신을 하게 될지 그 횟수, 비율을 정해주게 됩니다. 15라면 초당 15회 주고받게 됩니다. 만약 게임이 초당 30회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30fps라면 통신은 그보다 좀 적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샌드레이트는 보통 15회 정도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샌드레이트를 높이게 되면 좀 더 좋은 실시간으로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샌드레이트를 높이는 것은 얼핏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진출하는 경우는 샌드레이트 높은 경우는 많은 패키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데이터 요금을 무제한을 쓰지 않는 국가의 경우는 아주 상당히 유저들이 또 싫어하게 됩니다. 게임을 접속만 하게 되면 초당 주고받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패키당 돈을 지불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중요한 컴포넌트 중 하나가 네트워크 뷰 아이디라는, 네트워크 뷰라는 컴포넌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트워크 뷰 아이디입니다. 이거는 이 씬에서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즉, 만약에 이 네트워크 뷰가 붙어있는 이 뷰 아이디가 1이라면 1이라는 뷰 아이디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 뷰를 갖고 있는 게임워터는 이 씬에서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한 아이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 이게 상태 동기화 방법을 어떻게 할지, 릴레이블 데이터 컴프레스드라고 하면 데이터가 바뀐 데이터에 대해서 주고받게 되겠다. 옵저브드로 하면 지금 이 네트워크 뷰가 붙어있는 이 게임워터의 트랜스폼 정보를 상태가 바뀌게 되면 트랜스폼 정보가 되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계속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릴레이블 데이터 컴프레스드가 아닌 언릴레이블이라면 바뀌지 않았어도 계속 초당 15번, 아까 샌드레이터 15라면 초당 15번 계속 주고받게 되고, 오프라면 서로 초당 상태 동기화를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지 않게 되고, 조금 있어 설명할 RPC 호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 뷰라는 컴포넌트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게 RPC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독자 여러분한테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RPC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예전 같은 거면 특정 서버에서 특정 클라이언트로 패킷을 보낼 때 중간에 패킷 정의부를 서로 이제 공유한 정의부가 있으면 서버에서 두 번째 패킷을 보내 라고 하면 이 코드는 서버에도 들어있고 클라이언트도 들어있습니다. 서버에서 이 패킷이 가면 클라이언트는 수고 많은 패킷 중에 그 패킷을 검색을 해서 아, 몇 번째 패킷이구나,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시켜 줘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패킷을 받고 따로 로직을 작업을 해서 함수를 콜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기존에 있는 이제 패킷을 주고받는 로직이었다면, 이건 뭐 RPC는 어떤 거냐면 다짜고짜 서버나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 여기 안에 클라이언트 갖고 있는 특정 함수를 바로 호출시켜 주게 되고 함수 안에 인자로 데이터를 가지고 됩니다. 기존에는 패킷을 실어서 패킷 안에 데이터를 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그 패킷을 받아서 패킷 안에 있는 인자를 내가 얻어와서 함수로 호출해서 인자를 넣어야 하는 작업을 거쳤다면, RPC 콜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는 이 RPC는 직접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에 이 함수 호출을 직접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간 패킷을 주고받는 작업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죠. 그래서 RPC를 선언하는 함수의 방법은 C샵의 경우는 이렇게 깍새를 하고 RPC라고 정의되면 이 스폰박스라는 함수는 RPC 호출이 가능한 함수가 되게 되고,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는 이렇게 알파, 스테이크, 알파, 뭐 골뱅이 이라고 골뱅이 RPC라고 하면 이 플레이어 파이어라는 이 함수는 RPC 호출이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뷰라는 컴포넌트에 접근해서 거기 RPC라는 함수 안에 이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이 RPC 모드가 전체 연결되어 있는 전체한테 보낼 거냐, 서버한테만 보낼 거냐, 나를 뺀 모드한테 보낼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한테 전송할지 전송하고, 그 뒤로는 이제 함수의 인장을 받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인자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타입의 인자를 주고받지 못하고 지원하는 인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꼭 책에서 제가 써놓은 지원하는 인자 타입을 또 꼭 보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유니티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 알아봤고, 제가 실습으로 제공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채팅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걸 만드시다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립트가 나오고 이제 하나의 씬이 나오게 되는데, 로그는 화면에 로그를 찍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GUI 스캔을 갖게 되고, 이제 뭐 Don't restore node는 씬이 바뀌어도 삭제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면에 onGUI 함수를 이용해서 스크롤 사이즈만큼 라벨을 쭉 찍어주면서 해당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RPC 함수가 있죠. 스크린 로그라는 함수가 RPC 호출이 되면 여기에 직접 로그 안에 이 아까 그 로그 갖고 있는 거기 스트링을 여기에 갖게 이 로그 텍스트라는 이 구조체 배열에서 갖게 됩니다. 그건 이제 화면에 여기 onGUI 함수를 해서 출력하는 함수이고, 그리고 netchat이라는 함수는 보시면 모노비에이블 산속받아서 이제 어디에 커넥트한지 127.0.0.1은 로컬입니다. 로컬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창을 열어서 ipconfig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자기의 IP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19168.0.9라고 되는데 이걸 다시 또 127.0.0이면 그거랑 같은 뜻입니다. 자신의 로컬과 자신의 IP 주소, 이렇게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하겠다, 연결한 버튼이 1, 2, 3, 4, 5.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이제 러닝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포커스를 잃게 되면, 즉 다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보통 유니티의 경우는 멈추는데 네트워크는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가더라도 업데이트가 돌아라 라는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러닝 백그라운드를 true를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에서도 업데이트 함수에서 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업데이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온 서버 이니셜라이즈 함수 아까 봤죠. 서버가 초기화되면 호출되고, 플레이어가 연결되면 이제 이렇게 호출되고, 또 플레이어가 연결 해제되면 호출되고, 또 서버로부터 뭐 연결 끊어지면 호출된 함수, 뭐 onGUI를 이용해서 피어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네트워크 연결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피어 타입이 디스커넥트 연결되지 않았다면 GUI를 통해서
커넥션 상태는 이제 디스커넥트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그려줍니다. 클라이언트로서 연결한다 하면 네트워크 클래스의 커넥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연결하지 IP 아까 127.0.0.1이었죠. 커넥트 포트 1, 2, 3, 4, 5였죠. 만약에 내가 서버로 시작하겠다 놨다면 네트워크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즈 서버로 함수를 호출해서 32개의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열고자 하는 포트는 1, 2, 3, 4, 5 포트이다 라고 하면 서버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연결이 되고 난 상태면 이쪽 구멍을 들어와서 내가 현재 그 소켓이 연결된 상태가 연결 중이라면 이제 화면의 UI로 뭐 커넥트 스테이터스는 커넥팅이라고 표현돼주고 현재 연결된 피어 타입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현재 서버랑 연결되어 있는 핑을 이제 화면에 출력해주고 연결된 상태가 서버라고 하면 현재 연결된 카운트를 출력해주고 커넥션 카운트를 출력해주고 하나 이상이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와 보통 핑을 화면에 출력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 밑에는 자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드는데 GUI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네트워크 뷰 RPC 샌드 메시지는 RPC인데 샌드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밑에 되는데 여기 안에 또 RPC를 하죠. 스크린 로그 아까 로그 함수를 호출시켜서 이 메시지를 뿌려주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서버한테 보내게 되고 서버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모두한테 스크린 로그 함수를 호출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이제 플레이어 IP 어드레스와 그 이 플레이어가 입력한 채팅 메시지가 이제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 메시지를 받고 서버에서 연결된 모두에게 스크린 로그 RPC 함수를 호출시켜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작업한 거를 한번 빌드를 해볼까요? 그래서 메인 씬을 열면 파일에 빌드 세팅 열어서 현재 씬을 추가해주고 뭐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빌드를 해서 여기다가 뭐 할까요? 클라이언트라고 할까요?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자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유니티에 있는 것도 실행을 시키고 유니티에 있는 건 유니티 에디터에 있는 거는 서버로서 동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실행 시킨 거는 클라이언트로서 동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을 해볼까요? hello라고 입력을 하면 엔터나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 헬로가 있고 여기서도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여기서도 이제 하이라고 입력을 해서 샌드 버튼 누르면 클라이언트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고받는 이제 name is 세영 샌드라고 하면 다시 또 전송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IP와 메시지를 채팅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그거를 다시 연결하고 자 연결을 이제 끊고 연결 끊겼으면 연결 상태가 비활성되었기 때문에 이 UI로 다시 넘어오겠죠? 자, 다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네트워크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제가 그 책에 써놓은 채팅 프로그램에 대해 실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만든 슈팅 게임에 네트워크를 직접 붙여서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게임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